은행들이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예금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고채 금리의 하락이 회사채 등 다른 채권금리와 은행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전기차, 자동차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한 전기차, 자동차 보험 상품을 4월 9일쯤 내놓을 계획입니다. 10대와 20대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필수 매체는 TV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 이용에 대해 10대의 74.3%와 20대 68.3%의 응답자가 인터넷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올해 신입행원 3,200명과 인턴행원 4,200명 등 7,400명을 채용할 전망입니다. 일부 은행은 하반기에 신입 채용 인원을 더 늘릴 것으로 보여 실제 채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호 사입니다. 갑작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가 기준금리를 갑자기 인상을 했고 이게 또 우리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후반부 들어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07% 소폭 오르면서 현재 시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을 좀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 순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고 선물에서도 꽤 많은 양을 매도를 했는데요. 6천 계약 가까이를 매도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 매물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 상황 지금 살펴보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매물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쪽도 점차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시장 상황 끝까지 눈을 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프로그램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5588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코너를 저희 일부 후반부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30분 전부터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 비중,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 점차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다시 1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인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7포인트 하락한 1678포인트로 장을 시작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를 보임에 따라서 장중에는 1666포인트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라 순매수세를 점차 강화시켜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다시 오름폭을 조금 늘렸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12포인트가량 하락한 16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소폭 오름세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살펴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증가하면서 철강, 금속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포스코가 2.7% 하락하면서 53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도 약과권 내지는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포스코, 강판, 고려제강 모두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동양철과는 보합권이고요. 풍산 정도는 0.4% 정도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 관련주들도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삼성증권이 2% 하락했고 그밖에 현대증권과 동양종금증권도 2%대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SK증권도 1% 하락하면서 2,3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관련주들이 투자 과열에 따른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스펙 1호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현대증권 스펙 1호도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스펙 1호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또 현대증권 스펙 1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가 이제 곧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나노엔텍이 10% 급등한 모습이고요. 유비케어, 인포피아, 그밖에 뷰웍스 등도 2%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성정보와 현대정보기술 GNR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의 계절입니다. 이제 황사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본격적인 황사철을 맞아서 공기청정기 업체를 비롯한 관련주들의 매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린앤사이언이 10%나 급등했고요. 위닉스와 성창 에어텍 역시 1%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안국약품, 삼일제약도 오늘은 강보합권 내지는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시각 거래소 쪽 0.7%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쪽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부보다는 많이 양호해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정도 오르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주를 비롯해서 증권업종까지 좀 부진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발적으로 이 실적 호전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의 상승장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지난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6주 연속 상승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부담, 그리고 그리스의 재정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예상 등이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오전 들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점이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달 들어서만 약 3조 3천억 원의 매수일을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역시 수급 불안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인 측면이 시장에서 강조된 이후 경기나 기업 이익 측면에서의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전반적 시장의 조정 압력이 강화된 원인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꽤 많이 하고 있고 수급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이 다시 가져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장마감을 앞두고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들은 대부분 마이너스대를 확대시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시장에서 전해지기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 오전 중 미국 하원에서 건보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는 헬스케어 관련 업종과 또 미국 재정 지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오바마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가 의회에서 관철되었다는 의미도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할 것 중에 하나는 오바마의 정책 목표 중에는 금융 규제안이 현재 시장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오바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의회에서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은 어떤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시장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당장 오늘 밤에 열리게 될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 내에서 지난주까지 약세를 나타내던 달러의 가치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마감 전략 부분도 한번 항상 짚어봐야 되겠죠. 지난주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종목을 압축하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주문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전략은 또 어떤 식으로 짜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지적해드렸던 다양한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우선 연중 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다소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까지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한 위험자산의 가격 복원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번 주의 경우는 이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단기 조정 압력을 감안할 때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시장 예상이 어느 정도 저변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1분기 실적 모멘텀 측면보다는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화학, 운송 업종 등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분기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그 종목군들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이슈들보다는 해외 이슈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고 국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었는데 어떤 이슈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지내면서 금요일에 우리 시장 오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 좀 기대를 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오늘 좀 부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 금리 인상 소식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정작 인도 같은 경우는 0.3% 내리는 반면에 우리 시장이 그것보다 2배 이상 내리기 때문에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출구 전략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면서 이게 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인도에서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는 또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반대되는 소식이 또 주말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지난 2주간 상승한 이유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가 없었고요. 전인대하고 FOMC의 회의에서요. 당분간 저금리 유지한다는 기조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이러한 기조와는 반대되는 재료가 출현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인도의 금리 인상을 살펴보는 시각이 인도 그 자체보다도 중국 쪽으로 금리 인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 또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감이 더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력 측면에서 인도 비롯한 브릭스 국가가 여타 국가보다 인플레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보다 경기 회복도 빨랐고 경기 회복 강도도 역시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놓고 보면 브라질이나 중국의 경우도 상당히 높거든요. 결국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인도가 시작을 했고 브라질이나 중국 쪽으로도 또 긴축이 이어진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중국의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작년 말부터 유동성 축소 조치를 계속 취해왔고요. 올해 초에도 지준율 인상 조치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준율만 보면 이제 위기 이전 상황 18%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이제는 기준금리를 건드리기 이전의 조치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할 만하기도 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머징 마켓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살짝 해주셨는데, 실제 이들 나라에 미치는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에서 목요일 장 마감 무렵에 이제 은행주 하락 요인이 재할인율 인상 가능성이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이 각국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시장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이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살펴보면서 그 시기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FOMC 회의의 결과도 결국 실질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기존의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는 조치 다 걷어들이는 그런 긴축 모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무리 시기가 1분기 말과 2분기 초로 보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세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할 조치들이 남아있다 이거죠. 한국의 경우를 놓고 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이제 먼저 정상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준금리 얘기가 나올 것인데요. 은행 자본 확충 펀드 만기가 이번 달 말에 도래하는데 이게 또 연장이 되는지 여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총액 대출 한도나 장기 RP 지원 등의 조치들이 남아 있는데요. 지원 만기가 6월 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는 최소한 2분기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거죠. 금리 인상 조치가요. 오늘같이 이렇게 금리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면 항상 보험주들이 먼저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예전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과의 연계성에 시장이 아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한국이나 미국 쪽으로 금리 인상이 확산이 된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좀 악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단 하루만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외국인들 다시 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수급 쪽에서 좀 불안감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소폭이나마 100억이나마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 쪽에서 좀 매도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재료들이 강달러가 유도되는 그런 재료들이 많습니다. 이따 나중에 전략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유도되는 상황에서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은 이번 주에 특이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양상이 주 중반까지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좀 그렇게 불안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고점 도전에 2번 정도 실패를 했고 3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노리는 데에도 좀 어느 정도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리 인상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소식이다라는 건 사실인데 우리 시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금융 위기 때 조치된 그 유동성 공급 조치에 오히려 이제 최대 수혜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 금리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 금리 인상이건 하락이건요. 주가에 영향이 미치는 데까지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금리 조치 초기에 바로 이제 주가에 강하게 작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을 봤을 때도 2008년 이후에 7번의 금리 인하를 했고 9번의 재할인율 인하를 했거든요. 이러한 금리 조치가 2009년 초까지 1년에 걸쳐서 나타났었고 주가가 바닥을 잡는 것은 2009년 3월이었어요. 같은 기간 또 중국이나 한국도 대여섯 번씩 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4번이나 한 호주를 봐도 금리 인상 초기에 주가 반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주식시장 참여자가 금리 인상을 겁내는 것은 당연한데요.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꺾이는 시점까지 또 시차가 있다는 점,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거론될 만큼 지표상의 호조가 나타났다. 이게 이미 지표상의 경기 회복이 이제 어깨 부분까지 왔고 또 주가가 어깨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점은 결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금리 인상 시작하는 상황이 설사 오더라도 경기 추세가 살아서 그래서 나오는 조치라면은 바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금리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 증시 포함해서 저희가 어떻게 우리 증시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주말에 이번 주 지표 살펴볼 때 시장에 긍정적으로 요소로 작용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다가 주초에 조정 강도를 더하는 재료가 추가되었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좀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스 문제도 EU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제 주 중반까지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될 테고요. 미 국채 발행 문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재료들 단기적으로 강달러 현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약화로 또 매도 반전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가 반영이 되는 주 중반 이후에 이제 좀 수급도 개선이 되고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초에 중국 2월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거든요. 좀 무게가 있는 지표입니다. 후반에 들어서도 이제 시장 전체가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2월 초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의 하단이 166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좀 강한 지지선이 좀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력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제법 큰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제 시장이 어려워도 항상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서 힌트를 찾아본다면 오늘 저점에서 빨리 돌아서는 종목들이 그동안 강세 기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기조 쪽에서 중간중간 나타난 조정에서는 시장의 핵심주를 찾는 기회로 좀 이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핵심주가 될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진 그런 종목에 대한 살짝 언급을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 있죠. 자동차주도 그렇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동양기전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신고가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오늘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유독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좀 주가는 부진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X파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또 매도에 가세를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수급상 조금씩 꼬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횡보 성격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파생 시장에 있어서의 그 외국인들 적극적인 순매도 기조가 지금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면서 지수의 하락 쪽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는 약 2,200억 가량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1,66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 해주지 않는 한은 지수의 적극적인 상승 분위기는 탈 수 없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오늘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 증시의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약 2억 정도의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2,800억의 순매수, 기관에서는 1,672억의 순매도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양호한 편입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약 강보합 정도의 그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인도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안 좋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좀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대외 악재 때문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종합지수의 1,700포인트 근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펀드의 환매 물량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요.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축소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박스권 상단부를 좀 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체별로 상당히 좀 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주체가 이제 그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아차라든가 삼성전자, KT, 현대차, SK에너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고려아연, 외환은행, KB금융.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은행주들을 좀 상당히 많이 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주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순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다소 기계적입니다만은 이 매수권역에 순매수권역에 들어간 종목들은 제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적극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매수 종목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이제 매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기아차라든가 삼성전기, KP케미칼, 현대차, 삼성테크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SK에너지, 외환은행,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 대우조선해양, KP케미칼 순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여전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골고루 이제 매수를 하는 쪽이 외국인들이다 이러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는 한두 종목 중에서 이제 강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매수 확대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든가 SK에너지, 삼성전기, 외환은행, 삼성테크윈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장세의 종목들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승 종목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일종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종목 중에 이 수급도 양호하고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중에서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뽑은 수급 베스트 종목
중에서 이제 차트와 결부시켜서 일봉상으로 유리한 입지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현대차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제 돋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가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좀 올라왔다 이거죠. 이러한 흐름 자체로서는 뭐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가격적인 측면 고가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차트 일봉상으로는 이제 기아차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현대차가 반대로 탄력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에너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뭐 저번 주 말 정도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공방이 좀 치열합니다. 위쪽으로 박스권 상단부를 뚫는 입장에서의 그 이익 실현 물량이라든가 현금 확보 물량들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추세적인 상승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한 종목은 이제 SK에너지죠. SK에너지는 096770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그 담합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징금 문제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을 상당히 좀 내려 눌렀던 그런 이제 흐름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10만 원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돌파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징금 문제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측면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좀 모멘텀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유국 쪽에 역수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2008년 이후로 해가지고 역수출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적이 22%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완만히 상승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러한 쪽에서의 그 상당히 좀 고부가가치가 이제 창출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그 반등 구면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12만 원을 돌파하는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이제 매치를 시켰을 때 5일선 안착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박스권 흐름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1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2만 6천 원도 상당히 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만 원 정도까지는 좀 도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일선이 강하게 지지를 받고 수급도 양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5일선은 깨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11만 9,500원 현재가까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계속해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되 분할 매수 쪽으로 한다 이러면 현 주가에서도 못 살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11만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모두 종식이 되는 그러한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손절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에너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실적 기대감까지 가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는 급등주를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부자클럽의 백용승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가는 좀 부진한데 그래도 급등주들은 꽤 많이 있죠.
예, 급등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펙 관련주가 뭐 세 종목 다 강한 상승을 보이고 두 종목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선소재가 오랜만에 다시 재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CMS는 CT&T의 우회 상장 기대감으로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웰크론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주항공 관련주인 빅텍 그리고 AP 시스템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헬스케어 관련주인 나노엔텍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급등주들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AP 시스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을 비롯해서 EML, SI를 비롯한 그런 관심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AP 시스템은 흐름은 좋은데요. 일단 그 목표가 달성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접근 여부는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EMLSI도 지금 아주 흐름이 좋은데요. 2,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른 에로티베쿰을 관심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5,05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4,900원. 현재 급등 직전에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갈 자리에서 가버리면 6,000원까지는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현재 그 지지 라인을 붕괴시키면 바로 매도로 대응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 라인은 4,9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5,050원 부근에서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 EML, SI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은 좀 장중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룡승천님께서는 손절가를 잘 지켜서 홀딩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이 따끈따끈한 종목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들 한번 분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AP 시스템은 우주항공 관련주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러나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오면 다음 날 정도는 고점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오늘 장중 고점 부근을 일단 고점으로 보시고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도 다시 이번 고점을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EML SI도 올해 로열티 수입이 분기당 15억 이상 들어올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고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눌림목을 줄 때마다 한번 접근해보는 거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일단은 현재 가격대를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좀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EML, SI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길 권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클럽의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 빠르게 상담을 해 주시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 손절가, 매도가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자신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께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저희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5588번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과 매수 가격 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수 시점까지 알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주가가 1671포인트
지금 낙폭이 조금보다 더 커졌네요. 코스닥 쪽도 하락 전환했고요. 투자 전략 짜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도 좀 하락이 큰 날 나왔었는데 내동매매 하지 말자라고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 똑같이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대한 스탠스, 현물에 대한 오늘 좀 선물에서 5천 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단기 리스크를 방어하는 차원을 좀 보여지긴 하는데 외국인이 현물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 외국인들의 스탠스 안에서 그 사자는 매수 주체에 대한 부분은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3월에 다가올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제 그 기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여진이 이제 매수의 금액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일단 외국인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로 갈수록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우량주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인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제 달러 인덱스의 좀 강세 부분이 전체적인 철강주를 비롯한 원자재주의 하락, 전반적인 흐름을 좀 그 달러 인덱스가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경기가 또 다시 조금 더디게 경기해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좀 철강주로 좀 강력한 매도 거세가 좀 흐름이 나타나는데 시장 크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아직 튼튼하게 보이고요. 전체적인 수급 부분에서 큰 부담 없이 1650선에서 50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저점 불안 매수하셔도 좀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기다리시는 코너 중에 하나죠. 이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지난주에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해주실 관심주 있으면 함께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의 같은 종목군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일단은 검증을 한번 들어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19,000원 밑에서 종가 또 우연치 않게 그날 종가 18,950원에 끝났는데 전체적인 4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오는 시장에 의한 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제가 목표가 21,000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중기적으로는 23,000원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 기간 매수세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중국 굴삭기 수요에 대한 부분 다음 종목도 이에 좀 관련된 종목이라서 큰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 굴삭기에 대한 판매라든가 실적 보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저가 매수 하실 분들 단기 매매에도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1차 목표가인 21,000원까지 좀 끌고 가보셔도 단기 목표가까지는 좀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 종목으로 동양기전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화면을 좀 CG가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양기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 경기 회복에 맞춰서 중국의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에 네.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압 실린더의 60%가 이 회사의 매출의 60%가 유압 실린더에 좀 목표치가 돼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3,300개의 3월에 그 굴삭기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호전에 맞물려서 전체적인 아래 회사 이제 전방산업의 호조로 인해서 부품 회사들까지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2010년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GM 대우라든가 중국 법인에 있는 GM 대우에 대한 부분 이런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호전세도 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이제 또 키코의 작년, 재작년 2008년, 2007년 키코의 손실에 인해서 조금 손실폭이 좀 회사가 컸던 부분이 전체가 다 소멸되면서 전체적인 주가의 부담 요소가 좀 사라지는 모습이고요. 2010년에 사상 최대 실적의 순이익이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지금 앞전 고점인 6,370원대의 고가를 지금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 흐름상 추세가 상승 트렌드 안에서 벗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빨라지는
흐름이 좀 급박하게 좀 빨라지는, 어딜 보고 두산인프라코의 굴삭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전방 산업들이 좋다 보니까 좀 속도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좀 초입 국면에서는 좀 빨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속도전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발빠르게 매매와 좀 중기적인 시황이 같이 맞물리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표가 매수가로는 아까 저희 지점에서 출발할 때는 보합 정도 수준이 좀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승폭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6,35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매도 전략 손절가는 5,800원,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가는 7,500원까지 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1사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구간이 주가의 상승 속도는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양기자 지금 매수 가격을 6,35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 대비 한 100원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잘 지켜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당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할당이 됩니다. 종목 시간 잘 지켜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녹십자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5996님께서 올려주셨네요. 14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신종플루 이후에 2009년 8월 이제 거의 신종플루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점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는 시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이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냐 싸냐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제약사 부위 성장 동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가 수준은 좀 싸 보인다라는 게 대세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보증권의 리포터의 부분도 오늘 나온 따뜻한 리포터인데 지금 이 구간에는 좀 저평가 매력도가 좀 높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녹십자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가 임상 신입이 또 진입할 것이다라는 이제 단기성 호재성 재료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매출로는 좀 2, 4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발생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녹십자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어떤 신종 백신에 대한 매출 좀 우호적이다. 그리고 주가 수준이 좀 관심권에서 지금 전체적인 IT라든가 경기 관련 섹터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제약주에 조금 그 소외되었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 업종이나 이렇게 코스닥 업종 몇 개의 그 종목들 이외에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약주는 조금 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싸다라면 지금 매수가 149,500원의 매수 비중 10%라면 좀 보유 관점에서 놓으시고 조금 중기 시각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시기까지는 조금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이고요. 또 모멘텀이 생기면 또 급격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인 시각에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 분할 매수해 보셔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장기에서 좀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놓고 좀 분할 추가 매수해 보셔도 좀 괜찮은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중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녹십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동부제철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6025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됩니다.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현재 가격 대비를 한번 살펴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거든요. 현재 가격대 좀 그래도 비중이 40%다 좀 많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 흐름 굉장히 일단 수익이 나셔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부제철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란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이 왜 그러냐면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 같은데, 기관에 대한 부분. 내년 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진의 전기로라는 이제 전기로를 설치하면서 일단은 좀 기대감이 조금 이슈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사업의 지금 전기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슈화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단기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조금 더 좀 먼 얘기인데, 실적이 이런 그 성장성은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올해
2009년 작년 7월 1일부터 시운전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런 매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선침해성이 조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수급이 조금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의 밸류상 그리고 올해의 실적 밸류상은 지금 가격이 싸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 지표로도 봐도 고점 수준이 12,250원 정도의 최고가를 찍고 목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고 장기 성장성으로 보신다면 좀 추가적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1,500원 정도 선에 다시 조금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유효해 보이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12,2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시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전기료라는 수익 모델에 그리고 어떤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긍정적인 모습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권 영역으로 보시면서 좀 단기 대응해 보시는 게 매도를 해보시고 좀 저가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양호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비중적인 측면도 좀 말씀 좀. 네, 비중 40%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과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은행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신 분도 계시네요. 9682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2,750원. 2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외환은행 M&A 관련 호재도 있었고 주가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살펴봐도 수익권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오늘 좀 코스피 쪽이 1% 가까운 낙폭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리 좀 은행주들은 선조정 받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은행주들에 대한 외환은행은 작년 은행주 중에서 가장 이나 실적치가 가장 좋았던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그 작년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요. 올해는 플러스 알파로 M&A 호재와 실적 호전이 같이 동반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은행주의 그 올해의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 올해 각 증권회사의 연초의 리포트나 작년 말 리포트라면 은행업종에 대한 수익 개선 이 굉장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한 멘트들이 나왔는데 은행들이 상당히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좀 못 가는 편인데 외환은행 지금 현재 눌림목의 양상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 실적에 15,450원의 고가를 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작년 실적과 올해 매각 가능성의 M&A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 호전에 따라서 어떤 그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 안에서 소외될 종목은 아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12,750원의 20% 비중이면 그다지 수익권에 지금 나해져 있는 모습인데 조금 수익을 좀 더 놔두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15,000원 언저리 수준의 15,450원이 고가인데 15,000원으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지선 라인에 대한 부분은 13,000원 정도 놓고 보시고 22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15,000원 수준까지는 보유하시면서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이 20% 정도는 또 적당하다고 네, 보시고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21선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15,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명전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84님께서 올려주셨고요. 8,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꽤 많습니다. 8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중이 많거든요. 오늘 낙폭도 좀 크고요. 오늘 80% 정도 비중이면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 쪽에 목적을 좀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80%를 실으면서 8,700원 이제 조금 단기 그 어떤 고속철도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화가 돼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송배전용 금고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철도 관련해서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향후 이슈가 될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좀 단기 상승력이 높았습니다. 지금 단기에도 벌써 올라온 폭이 상당폭 이어졌는데 좀 고가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딱 이런 단기 종목들은 리스크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의해서 좀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큰 그림에서 조금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전 세계 철도 시장이 250조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 철도 시장만 해도 약 7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신정상 동력으로 인해서 철도 관련에 대한 그 운송 수단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의도들이 정부의 각
세 개의 정부들이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띄게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성장성 모멘텀과 그리고 이 회사의 그 고속철 금구류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독보적이다라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유효하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비중이 좀 높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음봉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8,000원대가 무너지지 않으시면 조금 보유 전략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유효해 보이고요. 지금 8,000원대 이상에 대한 부분 조금 위로 오버슈팅하고 이 박스권 라인을 벗어나면 9,400원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 비중을 조금 더 성장성 보고 비중을 한 40%까지는 좀 줄여주시는 게 그리고 장기 성장성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성장성을 갖고 좀 긴 호흡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축소만 좀 있었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비중에 대한 축소라면 뭐 지금 반등이 있을 경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8,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위로 올라갈 때 좀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8,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등 시에 비중을 한 40% 정도로 줄일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 현재 어떻게 주가 흐름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기전 6,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기전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들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아까 여기 출발하기 전에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지금 플러스권으로 오면서 좀 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중기적인 시약을 가지고 기술적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종가 수준에서도 배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380원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 보합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가 수준에서 내일 아침 플러스 마이너스권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저가 매수에 동참해 보셔도 그리고 앞으로 1분기 실적 및 그리고 2, 4분기 올해 실적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일 매수권으로 내려온다면 한번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살펴봤던 두산인프라코어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동양기전 모두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신종익 과장님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낙폭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0.2% 하락하면서 오늘장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도 썩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큰 부담이 되는 모습이네요. 아시아 쪽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중국 증시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07% 정도 하락한 채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도 좀 부진합니다. 항생지수와 대만지수 비롯해서 모두 다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장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